기억이 진화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니를 예측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앞니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죠.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그렇게 셀프 리플렉션 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딥하게 그거를 셀프 리플렉션 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 거리도 상당히 멀리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해마 같은 경우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은 기억을 담당함과 동시에 상상하는 영역을 동시에 해요. 상상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뇌의 어떤 네트워크는 기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정원처럼 가꾸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상상하는 퀄리티가 달라져요. 제 생각에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발달 과정에 보면은 그건 학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 막 혼낸다.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고야.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근데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자기 어떤 학습에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차근차근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왜 그렇게 했니? 너의 그 뇌에서 일어난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들어주면서 아, 거기서 그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신의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객관화하고 자기가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 처리를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거를 사람은 그걸 돌아볼 수가 있어요. 굳이 말하면 메타인지 같은 건데 셀프 모니터링.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하게 학습을 시키면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에는 그런 뇌는 행동하기 전에 이미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근데 저 사람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난번에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기억이 진화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니를 예측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앞니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니를 예측하는 것도 기억을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죠. 근데 이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그렇게 셀프 리플렉션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과거 일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도와줄 수도 있고 굉장히 딥하게 그거를 셀프 리플렉션 했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 거리도 상당히 멀리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거리에 나가면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저 앞에 신호등 빨간불인 것 같은데 막 그걸 빨리 가겠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빨간불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냥 계속 그 앞에서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그런 식의 뇌를 쓰면 엄청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또 남들보다 뭐 앞서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해마 같은 경우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은 기억을 담당함과 동시에 상상하는 영역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뇌의 어떤 네트워크는 기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정원처럼 가꾸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상상하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거기서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다 잊어버려. 그다음에 미래만 이제 막. 근데 메시지를 과거에서 도출하지 않은 사람이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없거든요.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동네 체육관 같은 데 가서 막 요즘에 PT도 받고 막 열심히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체육관을 다니면서 그 체육관에 있는 기구 같은 거 가면 사용법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유에서건 다니면서 한 사람들은 아주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잘 운동하고 나오잖아요. 1시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근육이 발달해 있고 호흡기 같은 것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발달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만큼 어렸을 때 청소년기 이럴 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장년기나 노년기에도 이제 메인티넌스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관리만 해주면 되고 실제로 운동을 정말 젊었을 때 많이 한 사람들은 저 중장년기나 노년기에 그렇게까지 막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제 몸이 부실해지면은 지금은 어디가 좀 부실하니까 거기를 해줘야 되겠다. 잠깐 거기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운동을 많이 하지. 헬스장 처음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과욕에 넘쳐가지고 막 엄청난 운동을 막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안 한 운동을 예를 들어서 45세 되시는 분이 이제 지금부터 다 해가지고 빨리 따라잡겠다. 그건 굉장히 과욕이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따라잡으려면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다시 0세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면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나이 들면은 갑자기 이게 무슨 한 30년 된 중고차처럼 갑자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좀 패시미스틱하게 좀 묘사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동물 실험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나이 든 쥐에게 어떤 학습 과제 같은 걸 시키면 퍼포먼스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사람들이 그 결론을 막 내기 좋아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저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데 자세히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인지 기능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어떤 태스크를 할 때, 과제를 할 때 하는 효율성 자체는 그 나이 든 동물들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이 든 동물과 이제 젊은 동물의 차이는 나이 든 동물은 모티베이션이 별로 없어요. 귀찮다. 이거 뭐 다 아는 거 내가 또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러니까 모티베이션만 그걸 해야 되는 동기 이런 것만 자기가 찾고 혹은 누군가 불어넣어주고 생긴다면은 그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은퇴한 선수가 갑자기 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링에 다시 올라갔는데 뭐 엄청난 파워를 해가지고 그게 다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안 해야 될 이유를 아주 그 적극적으로 찾죠. 그래가지고 안 돼. 나는 우리는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행복하게. 근데 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관리가 잘 된 뇌들은 옛날에 원시 시대 뇌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영양 상태도 좋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늦게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되고 그 대신 젊었을 때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그렇게 학습이 되진 않겠죠. 아무래도 성능 차이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학습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만족도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는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고 하는 만족도하고 중장년층이 뭘 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는 만족도는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다르지만 사실 그 사람들, 젊은 사람과 중장년층 노인들의 뇌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젊은 사람들 사진에 나 왜 식스팩이 안 나오지 뭐 그러고 있으면 약간 이거 기준 설정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막 할 정도. 그분들은 약간 좀 초인적인 분들이고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가 행복한 수준으로 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뇌가 하기 어려운 거는 매일 똑같은 거를 루틴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루스 리가 이소룡이 했던 말 중에 하루에 1000번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데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소룡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의 요지는 학습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지만 어떤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나오는 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점수가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금방 점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 굉장히 똑같은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점수만 보면 그렇지만 학습이라는 거는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구나 하고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빨리.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보다 빨리 뭔가를 알아채고 그걸 빨리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룰을 빨리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사람들 굉장히 뭔가 사물 간에 있는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근데 그런 게 좀 둔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의 학습에서는 좀 이제 남들보다 느리지만 이제 실험실 동물도 쥐도 그렇게 빨리 뭔가를 학습한 쥐가 있어요. 근데 그 쥐가 천천히 학습한 쥐에 비해서 뒤지는 거는 그걸 꾸준히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쥐들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서 그러는지 또 뭐 빨리빨리 뭔가 캐치할 걸 찾는지 꾸준히 스테디하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365일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착각하기 쉽죠. 야, 쟤가 잘하는데 얘는 그냥 버려. 얘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천천히 배운 쥐는 한 번 배우면은 그 다음에 꾸준히 그걸 하는데 처음에 얘는 7일 걸렸는데 얘는 이틀 만에 배웠어. 그러면 얘가 천재 같지만 걔는 막 이 퍼포먼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볼 때 수능을 10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스테디하게 이게 컨스턴트하게 나오는지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제한적인 학습 능력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루틴이거든요. 루틴이 받쳐준 다음에 거기서 뭐가 돼야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연초에 그 헬스장 끊어놓고 난 매일 간다 이제 말리지 마. 아무도 안 말리죠.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한 3일 지나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뭐 악기를 배워야 되겠어. 말리지 마. 계속 읽으면서 악기 학원부터 끌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1년치를 끊어요. 꼭.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부의 나약한 의지를 외부의 돈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다짐을 하려는. 저는 운동 같은 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막 이렇게 돌아서면 운동기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역기가 있고 돌아서면 여기 뭐가 있고 보일 때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는 기타 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기타도 사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저거 한 번이라도 쳐보자.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한 번 하는 것도 어쨌든 진짜 피곤할 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루틴을 자기만의 아주 작은 루틴. 뭐 집에 가서 뭐라도 집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빨 닦이는 거 그거 되게 귀찮지만 그래도 매일 해보자. 그렇게 루틴에 익숙해진 뇌가 되면 이소룡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아주 작은 것도 루틴을 좀 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